라떼 시절 잼민이들에게 나라에서 허락한 합법적 야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야한 것도 아닌데 헐벗은 그림 때문에 부모님 몰래 숨죽이고 봤고요. 아 진짜 청량미 넘치는 미소녀도 얼굴 채우고 아파트 부숴버리고 싶고 잼민이 같던 에로스가 어른이 됐을 때 심장이 뻐렁쳐서 지구를 다 부숴버리고 싶습니다. 그 덕분인지 제 또래 애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유독 그리스 신화에 빠삭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로신에 버금가는 만화가 나왔답니다. 한국판 올림푸스 만화 한국 신화. 그로신 키드 출신으로서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데요. 요즘 애들도 이런 거 좋아하나? 이거 읽으면 한국 신화 기강 좀 잡나? 오늘 교양만두는 한국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 한 명의 신이 존재했습니다. 카오스. 이름처럼 이 시기의 세상은 하늘과 바다, 땅의 구분이 없는 혼돈 그 자체였죠. 이건 한국 신화에서도 마찬가지. 태초에는 두 개의 해와 달, 말하는 동식물,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없어서 세상이 혼란스러웠다고 하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지왕 aka 하느님 aka 옥황상제는 어느 날 해와 달을 먹는 꿈을 꿉니다. 아들 낳는 꿈이라는 걸 직감한 천지왕은 아이를 낳기 위해 이승의 점찍어둔 총맹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너 뭐 제우스야? 총맹부인은 쌍둥이 형제를 낳고 큰애를 대별, 작은애를 소별이라 이름 지었죠. 형제는 장성에서 아빠 백으로 각각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요. 저승보다 이승이 더 탐났던 소별, 대별에게 이승의 왕 자리를 놓고 내기를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 대결은 수수께끼. 잎이 계속 지는 나무는 어떤 나무게? 그야 당연 속빛나무죠. 맞죠? 이거래 반박불가죠? 응 아니야. 대나무랑 갈 때는 속이 비었는데 입 안 져. 순식간에 처발린 소별은 두 번째 수수께끼에서도 KO를 당했고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으로 누가 꽃을 잘 피우는지를 겨루자고 했죠. 근데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되는 게 국룰이죠. 소별은 편법을 써서 자기 꽃과 대별의 꽃을 바꿔치기 합니다. 결국 내기에 이겨서 이승을 다스리게 됐는데 앞서 말했듯 세상은 혼돈의 카오스. 멘붕이 온 소별을 대신해서 대별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승의 혼란을 정리했는데요. 첫째, 활을 쏴서 해 하나, 달 하나를 없앤다. 둘째, 동식물에게 송화가루를 뿌려 입을 막는다. 셋째, 백근 이하의 사람은 망자로 보고 저승에 끌고 간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이 어지러운 건 대별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준 건 아니라서 라고 하네요. 아기를 점지해준다는 삼신할매 다들 아시죠? 그럼 죽은 아기들을 돌보는 저승할망 얘기도 하시나요? 이거 완전 금쪽이 참교육하는 썰인데요. 동해 용왕 부부는 결혼 30년 만에 등려에 성공합니다. 귀한 딸이라 오기야 금이야 키웠더니 딸은 망나니 금쪽이가 되어버렸죠. 빡친 왕은 급기야 자기 딸을 괴짝에 넣어 용궁 밖으로 내쫓아버리는데요. 금쪽이가 걱정된 부인은 이승이 아직 생불왕이 없다고 하니 네가 생불왕이 되렴 하고 금쪽이에게 아이를 점지하는 법을 알려주죠. 여기서 생불왕이란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신으로 우리가 아는 삼신할매입니다. 금쪽이는 이승에 도착해서 임박사 부부를 만납니다. 부부가 불임이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아이를 잉태시켰는데 문제 발생. 용궁에서 급히 쫓겨나느라 출산법을 못 배움. 부인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금쪽이는 애먼 겨드랑이를 째려다가 빤스러내버렸고요. 이 꼬라지를 본 천지왕은 명석하기로 소문난 명진국의 딸을 이승의 생물왕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첫 출근에 출산 미션 클리어. 그런데 이걸 본 금쪽이가 따집니다. 야, 나 동해용왕의 딸이다 생불왕인데 네가 뭔데 내 일을 함? 그리고 명진국의 딸이 자신을 생불왕이라고 소개하자마자 바로 귓방맹이를 날려버립니다. 금쪽이와 명진국의 딸은 이승의 생불왕 자리를 놓고 꽃 피우기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익숙한 전개죠? 금쪽이는 하나의 꽃을 피워냈지만 명진국 딸의 꽃은 가지만 해도 무려 45,600개. 내기에서 이긴 명진국의 딸은 이승의 생불왕인 삼승할망이 됐고요. 대신 금쪽이는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저승할망이 됐습니다. 금쪽아, 거기서는 사고치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단다. 국가를 막론하고 창세신화의 특징은 혼란스러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신화 특 하나, 조화를 지향한다. 서양신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는데 한국은 뭐다? 꽃 피우기 내기를 한다. 꽃을 잘 피운다는 건 세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 때문이죠. 둘, 여성이 주체적이다. 서양 여신들은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반면 한국의 여신들은 수도 많고 다짜고짜 깃방맹이 날릴 만큼 대담하죠.
중요하죠. 셋, 인간 중심이다. 태초에 신으로 태어난 신보다 인간에서 신이 된 경우가 더 많고요. 신이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홍익인간 단군 할아버지인데요. 만화 한국 신화의 1권을 보면 단군 신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요? 같은 내용이어도 만화로 쉽게 설명된 얘기는 더 재밌을걸요? 대별왕, 소별왕, 삼승할망, 저승할망 얘기처럼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도 시리즈를 통해 나올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이 책, 그림체가 묻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군은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는 씹덩미가 터지죠. 궁녀, 환웅, 풍백, 운사, 우사도 얼빠심장에 해롭게 생겼는데요. 이 정도면 잼민이들 오타쿠 만들기 쌉 가능. 현직 초등학교 교사 22명과 웹툰 신과 함께 주호민 작가가 추천한 이 책. 잠깐, 이 사람 파괴왕이잖아. 파괴되기 전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책 읽고 포토카드를 얻었는데요. 혹시 포카 교환하실 분 계신가요? 제 원픽이 환웅이라 교양만두였습니다.